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양쪽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뒤에서 또 도와주실 거예요. 네, 일단은 여기 장준식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한국인과 콩이 어떤 관계성이 있었는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짧게 그것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일단 저희 콩은 구석기 시대에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야생종이 자생했던 원산지예요. 콩은. 근데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이제 고구려 때 처음에 그 장이 발달돼 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뭐 다른 거 다 제외하더라도 이제 1929년에 그 미국의 콩 아버지라는 분이 그 식물학자가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2년 사이에 한 4천여, 5천여 종의 콩을 중국과 한국, 일본을 통해서 수집을 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 콩이 3천여 종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준식쌤 말은 우리 콩이 유난히 많아서라기보다는 중국도 많았지만 저희가 그 5일장 재래시장에서 수집을 해갔대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되게 많은 콩을 수집해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저희한테 수집했던 콩들로 이제 연구하고 이제 계량종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개발해냈다. 이제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은 저희 나라만의 문화가 아니라 뭐 서양에 뭐 옛날에 다 아시다시피 뭐 병아리콩, 뭐 렌틸콩 이런 것들로 이제 자기들 음식을 해먹기도 했고요. 근데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문화가 갖고 있는 거. 장문화가 이제 콩으로 활용했다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네, 일단은 이제 토종콩들은 대체적으로 격가지가 많고 키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개체의 생육량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다수확을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게 특징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괜찮아요, 선생님? 진짜 안 말이죠. 떨고 있어, 지금. 아니, 녹화돼. 그런 말 하지 마. 얼굴은 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물어보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네네. 네. 콩의 생물학적 가치, 이제 이건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콩은 대체적으로 어느 땅에서나 잘 되긴 하는데, 이제 심한 모래땅이나 이제 찰흙땅을 제외하면 대체로 잘 되는 이제 작물이고요. 콩은 대표 여름 작물로서 보리나 밀 등 겨울 작물과 그 이모작을 하는 네, 작물이에요. 네, 천천히. 네. 또 수수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으로 섞어짓기나 사이짓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더 자세히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질소 고정 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공기의 질소를 땅으로 이제 끄집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육 초기에 긴 메기만 유의하면 이게 되게 잘 자라고 풀도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서 이제 노동력을 절감하는 그런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논두렁이나 밭두렁, 제방 또는 철도 연변 등 유유지에서 잘 재배가 되고요. 이제 뭐 건초나 뭐 콩깍지는 훌륭한 가축사료로 쓰이고, 그 다음에 여름에 피복작물로도 쓰인다. 그리고 이제 가수원 같은데 이렇게 심어서 이제 풀도 좀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였고요. 이제 콩의 형태, 그러니까 이거는 콩을 심었을 때 저희가 유의하고 관찰하면 좋을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콩알, 뭐 콩알의 색이라던가 콩알의 눈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콩알인데요. 이제 콩은 우리가 중립, 뭐 대립, 뭐 극대립, 뭐 소립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제 그게 뭐 40g 이상일 때는 극대립, 25에서 40g이면 대립, 그 다음에 15에서 25g은 중립,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또 15g에서 뭐 12g은 소립, 이제 이건 나물콩류를 이야기하고요. 이제 이하는 이제 극소립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 다음에 콩알의 모양은 이제 동글동글한 거 있고, 납작한 거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고 있고, 껍질색은 메주콩 같이 황색이 있고, 반미콩 같이 초록색, 뭐 검정색, 얼룩덜룩한 거, 이렇게들 나뉘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콩알의 모양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뿌리인데요. 이제 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겹뿌리는 발아후에 한 달이 되면은 최대로 이렇게 발달이 많이 돼요. 그런 다음에 뿌리, 개와 말기, 이게 꽃이 피는 말기쯤에는 꼬투리 신장 사이가 이건 조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개월에 뿌리가 되게 왕성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 쓰러짐을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나중에 이후에 콩이 잘 쓰러지잖아요. 이때 관리를 잘 해주고 이렇게 북주기도 해줘야 나중에 잘 쓰러지지 않는다. 뭐 대충 이런 이야기고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이제 발아하고 한 달 후에. 네네, 그때쯤은 이제 북주기를 좀, 뒤에 북주기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뿌리옥,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 되는 게 뿌리옥인데,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는 호기성, 그러니까 공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박테리아인데, 이제 얘들은 이제 공기와 당분으로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당 흡수가 결정적으로 얘들을 뭐라고 했지? 많이 생기게 하거든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많이 생기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그때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콩물을 발효시킨 거라던가 당밀이라던가 이런 막걸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면은 이제 뿌리옥이 많이 생길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 줘야 하냐면은 이제 뿌리옥이 이거 좀 다시 해드릴게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그다음에 그리고 콩은 이제 질소 비료를 이용하면 당 함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뿌리옥 형성이 불량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그 일반 관행농이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질소 비료를 많이 줘서 이렇게 농사를 짓거든요. 그거는 이제 뿌리옥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이제 질소에 조금 더 의존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이제 하고요. 이제 뿌리옥은 이제 50일에서 60일 이후에면 이제 퇴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50일이나 60일 이후에는 뭘 줘도 크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얘들이 막 자랄 때, 생장될 때 영양분을 좀 더 줘서 얘들이 좀 잘 발달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2m까지 크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50에서 80cm, 한 90cm로 자라는 게 보통이고요. 이제 넝쿨 지는 건 2m까지 자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되게 저게 무한식육형이라 해가지고 계속 넝쿨을 뻗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에는 저게 되게 흔하지 않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네네네, 그렇고요. 이제 식육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콩은 유한식육형과 무한식육형으로 나뉘어요. 그거는 무한식육형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어도 계속 이제 줄기라던가 이런 것이 키라던가 계속 성장을 해요. 꼬투리가 계속 맺히고. 근데 유한식육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하는 것들 거의 다 유한이거든요. 그거는 꽃이 피는 것과 동시에 생장이 멈춰요. 뭐 키라던가 꼬투리가 맺히든가던가 멈추고 이제 알이 커가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꽃도 이제 별로 안 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무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재배되는 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잎 같은 이제 또 이제 줄기 이제 잎으로도 잎이 다르거든요. 뾰족한 거 있고 얇은 거 있고 이렇게 뭐 계란형으로 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구별하고, 이제 꽃은 색깔이 두 개예요. 흰색하고 자주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내 콩이 흰색인지 자주색인지 이제 이런 것도 관찰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소위 배축색이라고 하는데 콩알을 막 심었을 때 막 나오는 줄기 있죠. 그 줄기가 초록색인 게 있고 자줏빛이 도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자줏빛은 대체로 꽃이 네, 자주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꼬투리도 관찰을 하는데요. 꼬투리에는 대부분 콩알이 세 알이든지 두 알이든지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네 알까지 든 것도 있는데 얘들은 영양분이 많다고 해서 아니면은 뭐 여기 환경 조건에 의해서 잘 변하진 않는데요.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큰 영향이 없대요. 이 품종의 특성이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집을 하다 보니까 네 알이 든 콩이 많은 적이 하나 있었어요. 용인에서 유달리. 그래서 얘는 왜 이러지 하는 거 보니까 얘의 특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이제 수량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꼬투리 안에 알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수확량이 더 좋아지잖아요. 네, 그렇고요. 이제 털이에요. 또 관찰할 수 있는 거. 이제 저희 꼬투리나 줄기 보면 흰 털이 막 있어요. 그 부악다리콩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확실한 건 아닌데 뭐 뿌옇다. 그러니까 흰 털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뿌얘 보여요. 뭐 그래서 이제 뿌옇다, 아니면 콩알이 뿌옇다?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털이 갈색인 것도 있고 흰색인 것도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보시면 좋겠고, 또 이제 약간 곱슬곱슬 거리는 것도 있고 뻣뻣한 것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런데요. 갈색 털이면서 이제 털이 빳빳하고 이런 거는 콩나방 피해가 적대요. 그 콩은. 그리고 또 아예 또 털이 없으면 그것도 콩나방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는데, 아마 털이 없으니까 또 그게 미끄러지는 게 아닐까, 뭐 약간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콩 심으면 관찰할 것이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콩알의 모양, 그리고 뿌리, 그 다음에 뿌리혹, 그 다음에 줄기, 잎, 꽃, 꼬투리, 털 이렇게 나뉘고요. 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지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게 있고 많이 안 벌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건 아무래도 넓게 심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많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좁게 심어도 되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 짧은 것은 75일, 가장 긴 것은 200일 정도, 그러니까 심고 수확하기까지 기간인데요. 저희 나라에서는 대체로 이제 90일에서 160일 정도 범위에 속하고, 이제 조생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콩 같은 경우에는 4, 5월에 파종해서 7, 8월에 수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뭐 메밀이라던가 잡곡, 배추, 무, 마늘, 양파 등을 심고요. 만생종, 소위 이제 가을콩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5월, 6월에 파종을 해서 10에서 11월에 수확하고, 이후 이제 보리 같은 겨울 작물을 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싹 틔울 때는 이제 지온이 이게 온도가 15도에서 30도일 때 발화가 되는데요.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발화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나중에 발화가 되더라도 생육 상태가 굉장히 나쁘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모종을 낼 때는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늦서리의 20일 이후 그리고 이제 지온이 15도에서 30도 이럴 때 이제 파종을 하는 게 좋고 이제 콩을 발화시킬 때 물에 오랫동안 너무 있으면 안 돼요. 또 그리고 물도 너무 많이 줘서도 안 돼요. 왜냐면 그 안에서 콩 안에서 떡잎이 이제 썩고 상하거든요. 그런 것도 주의를 하시면 좋고 이제 떡잎 같은 경우에 이걸 뗄까 말까 하시는데 일주일 후에 떡잎이 나와서 일주일 후에는 떼도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떼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꽃 피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은 단일 식물이라 해가지고 낮 길이가 짧고 밤 길이가 길면은 꽃이 피는 단일 식물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때 얼마 전에 단톡방 보셨겠지만 되게 일찍 콩을 심으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콩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긴 했었는데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소위 말하면 하지 전에 콩을 심으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이제 하지는 이제 낮 길이가 되게 긴 때인 거잖아요. 밤 길이가 짧고. 그렇죠. 근데 콩을 일찍 심어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낮 길이가 이제 길 때다 보니까 꽃이 안 피고 계속 크기만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웃자라고 이제 생장에 되게 안 좋고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이제 꽃토리도 잘 안 맺히고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콩은 단일 식물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낮 시간이 10시간 이내일 경우 꽃 피는 시기가 앞당겨지지만 12시간 이상으로 길어지면 꽃 피는 시기가 늦어진다. 그래서 하지 전에 파종해야 한다. 이제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꽃은 이제 자기 꽃 안에서 암술이 같이 있어서 자가수정하는 식물이고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교잡률이 굉장히 낮아요. 0.6에서 0.1%로 매우 낮고 또 이제 만약에 저온에서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이제 그 폐화 수정이라 해가지고 이게 꽃이 안 열렸는데 그 안에서 수정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렇고요. 네, 꽃토리는 꽃이 피고 나서 이제 익는 데까지 보통 50일에서 70일 정도가 소요되고 그리고 꽃이 되게 많이 피잖아요. 꽃은 되게 중요한 게 꽃토리를 많이 달리게 수확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실제로 꽃이 피면 100% 꽃토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20에서 50% 정도밖에 꽃토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방지할 수 있는지 그것도 뒤에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개화 이후. 그런 다음에 개화 이후에 꽃토리가 달리는 시기에 2, 3회 방제를 하면 수확량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꽃이 피고 나서 이때 이제 막 방제를 조금 하면은 아무래도 감소량을 많이 그 꽃 떨어지는 걸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소위 이제 식물 이야기할 때 영양생식, 그 다음에 생식, 생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양생식 기간은 이제 싹이 트고 나서 이제 꽃이 피기 전까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생식, 생장은 꽃이 피고 나서부터 이제 꽃토리가 달리고 익을 때까지 이 두 개로 이제 나뉩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단일식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하지 전에 심을 경우에는 영양생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그리고 또 더 늦게 심게 콩을 하지 너무 늦어서도 심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얘들이 제대로 영양생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심어도 안 되고 너무 빨리 심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역에 맞게 적기 파종을 해야 한다. 이제 이렇고요. 이제 현대농법에서는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 키 큰 수수나 옥수수를 같이 심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키가 크기 때문에 얘들이 빛을 가려서 이제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콩을 넓게 심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옥수수랑 뭐 키 큰 것들을 옆에서 심어도 크게 영향을 안 미쳤는데 요즘은 이제 수확량을 많이 얻어야 하기 때문에 밀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옥수수나 고기, 밀식 재배를 할 경우에는 이제 키 큰 것들을 옆에서 심으면은 이제 콩에 되게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제 나는 옥수수도 많이 얻고 싶고 콩도 많이 얻고 싶어. 근데 심어보니까 수확량으로만 따졌을 때는 콩이랑 옥수수를 같이 심었을 때 수확량이 많대요. 근데 나는 콩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 이럴 때는 이제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서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때. 그렇고. 근데 이제 콩에는 이제 메주콩, 나물콩, 기름콩, 반미콩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제 메주콩 같은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이제 황색깔, 약간 노란 색깔 이렇게 색깔을 띠고 이제 백알의 무게 저희는 백알의 무기로 콩알을 이제 대립인지 중립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백알의 무게가 18g 이상인 중립종을 이제 메주콩으로 많이 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단백질 함량이 뭐 비교적 높은 품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뭐 장려 품종들은 제주도에 자꾸 힐콩이 나오는데 힐콩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황색콩 중에서는 메주콩으로 알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힐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콩이냐면 예전에 그 기름용으로 많이 냈던 콩이래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다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기름용 콩을 재배는 안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힐콩이라는 걸 재배해서 근데 이게 대립도 아니에요. 소위 이제 나물콩으로도 길러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콩이 다른 이제 기름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옛날에 이 콩으로 기름을 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나물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검정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는 이제 그런 뭐 진해미콩, 약콩, 이제 뭐 수박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백알의 무게가 15g 이하인 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까 말했던 힐콩 같은 경우에는 습기에도 강하고 도복에도 상당히 강해가지고 논두렁에서 많이 재배가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름콩은 그게 다고요. 근데 반미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대립이 많아요. 저희 뭐 머루콩이라던가 뭐 아주까리밤콩이라던가 이런데 얘 특징은 물에 아무래도 밥에 넣어 먹다 보니까 잘 물러지는 거, 잘 빨리 익는 거 이것들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맛이 있고 네 이렇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아까 옥수수하고 수수 키 큰 것들 옆에 심는 것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7월에는 심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7월에는 비와 구름이 많기 때문에 햇빛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콩들이 웃자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약한 산성, 산성 토양이 안 맞대요. 그래서 약한 산성일 때 잘 자란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염분에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행농에서는 석회 투입을 해서 땅을 개선을 하지만, 뭐 토종 농법에서는 뭐 밀이나 호밀 등 녹비 식물들을 이용해서 자연에 적응시키는 방법으로 콩을 재배를 했다고 하고요. 이제 콩은 이제 뭐 돌려짓기도 하고 사이짓기도 하고 섞어짓기도 하잖아요. 이제 돌려짓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리 심고 콩 심고 감자 심고 콩 심고 이렇게 이무작을 주로 하고요. 이제 10년간 윤작을 해보니까 이제 수확량이 37%나 증가하더라 이런 결과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는 이제 뭐 감자나 잡고 고구마 등으로 서로 바꿔가면서 윤작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이짓기인데요. 이제 콩을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이제 콩을 심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북부나 산간지방은 이제 보리 수확이 늦고 콩을 일찍 심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파종 적기에 콩을 못 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보리 막 수확 직전에 그때 이제 콩 적기하고 가장 가까운 시기에 그 사이 고랑에 심는데요. 콩을 이렇게. 불륜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보리밭에 가서 여기 고랑 밟지 말라고 콩이 심어져 있으니까 뭐 그랬다고 하고 뭐 보리 이렇게 보리 이렇게 갈 때 백주기가 되는 형태로 그렇게 재배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남부지방보다는 아까 이제 봉화 같은 뭐 산간 지역이나 중북부 지역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은 이제 간작으로 콩 심는 비율이 높았다고 하고요. 이제 혼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뭐 콩과 옥수수를 혼작할 때 넓게 심어야 한다. 이제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담배하고 콩도 같이 심었는데 이제 담배는 6월부터 잎을 수확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잎이 크다 보니까 콩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응? 담배 소독에다가 아 담배 지기 직전에 공씨를 지기 직전에 그래서 담배대를 전해고 나면 콩이 이제 네, 아시죠? 네. 네, 콩 심는 시기는 이제 이게 좀 이제 중요한데 이제 하는 게 심는 시기는 지역별로 이제 늦설이 2, 30일 이후가 가장 알맞다고 하고요. 중북부 지방은 5월 중하순이 적합하고 남부나 제주도 지방은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이 적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콩 심는 적기 콩 심는 적기로부터 이제 심는 시기가 늦어질 때마다 하루마다 이제 300평당 2, 3kg의 수량이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콩 파종 적기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제식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띄엄띄엄 심으면은 얘들이 이제 가지가 옆으로 더 많이 잘 벌어지고 이제 통기도 잘 되고 수확량이 많고요. 밀식을 하게 되면 얘들이 키가 커요. 옆에서 막 눌러대니까. 그래서 이제 꼬투리도 잘 많이 이렇게 간격도 넓어지고 수확량을 낮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식거리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장류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15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장류는 네, 70에서 15. 그런 다음에 나물콩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10. 네, 이게 콩이 가장 재배할 때 적합한 제식거리라고. 네네네. 네네. 콩알이 작을수록 이렇게 좀 더 좁게 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심었던 콩이 이게 좀 넓도록 가지가 벌어지는 콩인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얄쌍하게 하는 콩인지 그것들도 좀 관찰을 해서 재배를 하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콩을 이제 논에 재배하거나 장미학 기간 중에 스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두둑을 좀 높게 해서 재배한다는 거 그렇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김매기와 복죽인데요. 김매기는 이제 잡초를 그대로 두면은 콩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파종 4주 이전까지 잡초 제거를 하면은 이제 얘들이 그 풀하고 콩이 경합을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그걸 많이 감소할 수 있대요. 근데 40일 이후나 30일 이후에 하면은 얘들이 8주 이후에 제초를 했더니 수확량 감소가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콩 파종했을 때 초기에 풀매기 한 2-3번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한두 번? 네, 정도 해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복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아까 이제 뿌리가 아무래도 공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얘들이 잘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주기를 해주면 좋고, 그런 다음에 이제 쓰러짐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이제 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복주기 같은 경우에는 개화 전에, 꽃피기 전에 해주는 게 좋은 게, 이제 그 콩 심고 30일 이후에 막 뿌리가 막 활발하게 그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긁다 보면 뿌리에 이렇게 자극이 가고 손상이 가는 거예요. 끊어지고. 그럼 얘한테 안 좋으니까 꽃피기 30일 전에는 이거를 한번 김매기를 해주고 복주기를 해주는 게 네,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확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흔들면 소리 날 때, 네, 그 얘 고유의 색깔이 나올 때 수확을 하시면 되고요. 들으실 만한 하신가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나와요. 이제 저희가 정자 보관을 하는데, 이제 보니까 콩이 이제 보관해서 발화율이 오래 유지되는 작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환경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말리고 저온에서 두면 5년, 10년까지도 보관이 되는 게 콩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건 8에서 9% 수분이. 8에서 9%고, 그리고 18도 정도일 때는 5년까지는 콩이 가요, 기본. 그리고 마이너스 10도에서 보관했을 때는 10년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차이가 크냐면은, 수분이 한 13%에, 뭐 온도가 20도다 하면은 5개월, 뭐 1년, 이렇게까지 확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콩은 굉장히 잘 말려서, 네, 이렇게 뜨겁지 않은 곳에서 보관하면은 콩은 오랫동안 재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지 9%면. 그러니까 어쩜 그늘에서 말린다. 일단 콩은 충분히 그러니까 말린 뒤에 타작을 해야 돼. 첫째, 건조. 말린 뒤에 타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말려야 돼요. 모든 작물들이 지금 콩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하냐면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콩들은 그냥 타작하고 안 말려요. 안 말리고 바로 그냥 마대자루에 들어가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발화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콩을 갖다가 6년 된 콩을 그냥 상온에서 6년 된 콩을 그대로 100% 발화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충분히 말린다. 흔히 말하면 지리도록 말려놓고 그리고 겨울에 들어가는 거예요. 겨울에. 보관 장소로 들어가는 것들이 맞습니다. 내가 불류구님 콩 깨물었을 때 콩이 다 깨지는 거예요. 찐득찐득하가 붙는 거 아니 이빨에 붙고 하는 거 아니고 연 먹듯이 그렇게 의해지는 게 아니라 콩 중자로쓸 거는 딱 깨물었을 때 다 깨져요. 깨질 때 나물용 콩도 망치로 때렸을 때도 그렇게 해서 부서져야 다 그럴 때. 깨져요. 밀리는 게 아니고. 네네. 네, 그래서 꼭 그렇게 보관을 해주시길 바라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저희 소위 이제 순지르기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순지르기의 장점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면에 되게 단점도 많아요. 그래서 순지기는 꼭 필요할 때 하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순지르기는 꽃피기 전, 그러니까 본잎이 5에서 7매 나왔을 때 순지르기를 하는 게 좋고요. 순지르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지가 옆으로 많이 번지기 때문에 꽃들이도 많이 달리고 수확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쓰러지지 않는다. 키가 아무래도 작을 테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개와 꽃이 피고 나서 오히려 순지르기를 하면은 오히려 수확량이 감소하기도 한답니다. 네. 그밖에 순지르기를 하지 않아야 하는. 늦게 심었을 때도 손질이 안 해요. 늦게 심었을 때도, 늦게 심었을 때도, 네. 네, 순지르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7월 네. 이후에 모든 거 6월 말 이후에 모든 심는 거는 순지르기를 할 필요성이 없어요. 네. 모든 것들이 들깨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자료 보니까 순지르기는 대체로 얘들이 뭐 너무 웃자라거나 뭐 그럴 때 자주 하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얘가 또 너무 많이 잘 크는 애거나 이럴 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토양이 이제 아까 콩은 어느 땅이나 되게 잘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토양이 너무 비옥하면은 얘가 잘 쓰러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콩마다 품종마다 또 그 차이가 있대요. 이걸 받아들일 애들이 있고 이걸 못 받아들이는 애들이 차이가 있대요. 그것도 좀 특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반면에 또 너무 척박하면은 이제 수확량이 또 감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적정한 양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제 중요한 거가 나왔는데요. 이제 다수학. 이제 저희가 다수학하는 이제 방향들. 저희가 왜 이게 수확량이 똑같이 심었는데 그렇지 못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마디 확보. 일단은 가장 처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발화를 되게 비슷하게 잘 시켜야 한다 하거든요. 그래야 관리도 잘 되고 뭐 예를 들면 약 줄 때도 균일하게 줄 수 있고, 그래서 발화를 되게 균일하게, 그래서 그 말은 콩알을 잘 고르라는 거겠죠. 씨알을 제대로 된 씨앗을 잘 발화가 되게끔 이야기라고 하는데, 근데 저희가 토종콩 해보면은 발화하는 게 다 뒤죽박죽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것은 조금 맞기도 하면서 아닌 거일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 콩 몇 가지 품종에서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들어보니까 계량하는 것 중에 뭐 또 하나가 이렇게 발화가 되게 균일하게끔 되게끔 하는 그것도 조금 있었거든요. 네. 이것은 좀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마디 확보를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꼬투리는 이렇게 마디 콩알이 달리잖아요. 근데 이 마디가 많을수록 수확량이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언제 안 그러냐면은 얘들 너무 밀식했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웃자란다 그랬잖아요. 웃자라다 보니까 마디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식거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적정한 제식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양의 비옥도, 비료량, 뭐 기상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제 넓게 심으면 가지 마디수가 많이 생긴다. 이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채식 밀도, 그런 심는 밀도가 같은데 이제 파종기가 늦어지니까 이것도 많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파종기를 늦추지 않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제 꼬투리 수의 확보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상 수확하다 보면 꼬투리에 콩알이 많이 들지 않은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꽃이 피면은 20에서 50%만 꼬투리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꼬투리가 많이 될수록 수확량이 많이 증가된다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콩이 왜 유달리 꼬투리가 잘 안 되냐면요. 꽃이 굉장히 많이 피죠. 네, 많이 피니까 서로 경합을 한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꽃이 너무 많이 폈다고 와 너무 좋아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하다 보면은 콩이 유달리 꽃이 막 다다다다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야 얘는 진짜 수확량 많겠다 했는데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오히려 그런 것들은 꼬투리가 되지 않고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따줄 필요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하다고? 언제 따줘? 어떤 방법으로? 아니 그러니까 따주면 좋다는 거예요. 원래는 모든 게 그렇죠. 네, 따더라고. 모든 게 모두 우리가 적과를 하잖아요. 네, 적과. 예. 근데 그거 언제 적과해?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네. 네. 하면은 효과는 난다는 거잖아요. 하면. 그런 거지. 적정 시기에 파종했을 때 숨지르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식물이 가진 고유한 성질에 자극을 주는 거거든. 사람이 술을 따주면은 콩이 느끼기에 내가 위험하다. 그렇죠. 빨리 새끼를 까야 돼. 하기 위해서 술을 찔러주는 거거든. 이 방금 얘기하듯이 그게 뭐 질소가 또 너무 많다면은 또 원래 코가 종류는 질소 고정 능력이 있으니까 그 질소를 너무 많이 주면 또 좋지들 않아요. 아까 그러고 또그 다니는 식물이라는데 식물이라는 이런 용어보다는 다니는 효과, 자기는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타당하게 맞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지가 지나서 해가 짧아지면은 이게 이 계절적으로 내가 빨리 새끼를 낳아야 돼 하고 식물이 느끼는 현상이거든. 그러면은 뭐 꼬투리를 맨다든지 그런 콩 종류마다 약간은 차이가 나지만은 그런 차이를 갖다가 사실 설명해 주는 게지. 그걸 다른 식물, 자기 식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좀 약간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콩 종류 사이짓기를 이야기했는데 그 사이짓기가 이게 사실 옛날에 쓰는 방법이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콩 하면 대두 종류가 주로 이제 중국인데 서양에서 콩 하면은 서양 콩은 완두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완두. 그게 맨델의 법칙에 나온 것도 완두고. 뭐 이집트 투탕카멘에서 나온 콩도 완두예요. 근데 이 완두가 서양 콩이 들어온 거는 외정 시대 때 서양 콩이 들어왔거든. 이 완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 하다 이 한국 지방에서는 완두를 외콩이라 해요. 근데 외콩이라는데 이게 나 옛날식으로 집은 게 참 재미가 있는데 맹류 보리 심을 때, 밀 심을 때 특히 뭐 흑보리 이 심을 때 사이에 심어 놔놓으면 지금 콩 재배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제초 관리가 제일 문제거든. 나는 제초 관리가 안 되니까 콩을 캐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맨유하고 같이 심으면 굉장히 좋은 게 맨유는 보통 보면은 겨울을 지나는 겨울 식물, 겨울 작물입니다. 겨울 작물은 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완두뿐만이 아니고 그 보리 밀하고 같이 심어 놔놓으면 공짜로 먹어요. 진짜 콩 종류는 그 사이에서만 심어 수확량이 대단해요. 올해 내가 완농사를 당황부사 다 해도 완농사를 괜찮게 지었거든. 안 가는 완두도 있고 완두는 계속 나와요. 근데 완두는 이제 주로 우리 한국에서 먹는 거는 생채요. 익기 전에 숙기가 익기 전에 꽃을 따갖고 냉동실이하고 밥하고 같이 먹는 이런 식으로 서양에서는 물론 요리로 많이 하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는 완두를 갖다가 우리 이야기하던 대두를 대체하는가 그걸 내가 좀 실험을 하려 이러거든. 어렵지 않게 지금 예를 들어서 미숫가루라든지 요즘 말라가 먹는 건 뭐라 합니까? 근시랍니까? 말라갖고 미숫가루 해먹는
그런 쪽으로 지금 올라 일하거든. 지금은 이제 콩 일반 완두는 지금 조금 제외가 됐고요. 지금 반미콩과 나물콩, 그다음 메주콩 중심으로 준비가 반미콩이 되고 뭐야? 밥에 넣어 밥에 먹는 넣어 아, 머루콩이나 집에 주셨던 파란색. 근데 이제 반미콩은 반미콩. 주로 이제 방금 얘기했지 대립종, 푸른색이 나는 대립종이 많거든. 하고 콩나물 종류는 이제 이 가마가 좀 잘해야 되고, 그리고 숙기가 빨라야 돼. 반미콩. 요거 다 하고 나서 또 필요한 얘기 좀 부담하죠. 네. 그래서 꽃이 피고 꽃토리 수는 이제 꽃이 피고 이제 꽃이 피고 꽃토리가 이제 비대해지기, 그러니까 막 커지기 시작하는 이제 전후에 이제 충분한 이제 수분이라던가 양분이 들어갈 때 이제 아무래도 꽃토리가 뭐 잘 찬다, 뭐 대충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개와 꽃이 피는 일주일 전에 알이 여물기 시작할 때, 개와 일주일 전과 알이 여물기 시작할 때, 개와 일주일 전하고 알이 여물기 시작할 때 가뭄으로 건조하게 되면은 되게 여기에 큰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네,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꽃이 피면은 이제 이게 위에 막 잎이 막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잎이 아랫잎을 많이 가린대요.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20%가 30% 투과율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 시기에 식물체 중간에 아랫부분 햇빛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은 뭐 착엽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식거리에 영향을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계속 거리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좁게 치지 말아라. 콩 기르시는 분이 네. 콩잎이 이렇게 익어갈 때 되면 콩잎을 다 따주는 거 봤어요. 네,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 훑어버리는. 그 옛날에 그래서 경상도, 특히 경상도가 콩잎 반찬이 많은 이유가 두 가지 있죠. 콩을 순절기 하면서 콩잎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꼬투리가 있는 시기, 그때 콩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콩잎에서 반찬으로 해 먹으면서 투과율을 높게 하는 방법이에요. 다 따는 건 아니고요. 네네. 다 따진 않고. 일부는 아무래도 이제 강압성 작용은 해야 돼요. 목적일 부분을 따져요. 네. 그러니까 그 아래 빛이 들어가는 게 거의 지금 2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위에가 가려서. 제식거리를 충분히 줘버리면은 또 너무 넓게 주면 안 돼요. 왜냐면 면적당 성량이 적어. 아니 너무 넓게 주면은 땅이 많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돼. 풀도 많이 풀도 매하고. 매고 아까 그거는 뭐 자기가 그래요. 딱 알맞게 하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파종 적게 파종시가 늦어짐에 따라서 꽃두리수, 뭐 콩알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꼬투리당 알맹이 수, 아까 말씀드렸던 꼬투리 안에 그 콩알이 2개 든 거 있고 3알 든 거 있고 4알 든 게 있다고 했잖아요. 4알이 들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크게 환경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품종 고유의 특성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100알의 무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대립인 거는 대립으로 나오고 소립은 소립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특성이 있다. 이 품종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영양 조건이 좋거나 성글게 심으면 콩알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진다고 하거든요. 또 이제 제식거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콩알이 여무는 시기에 뭐 온도가 낮으면 콩알의 무게가 줄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일단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됐습니다. 잠시 품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참고 우리가 콩 특성 연구팀에서 품종에 대한 하고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 토종자원 실태조사에서 제가 제주도에 특별히 요청한 것들이 바로 힐콩입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집되는 총이 저희는 넘버가 돼 있고 특별한 이름이 있지 않으면은 그냥 거창 118 메주콩 이러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 특성들을 좀 더 면밀히 해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우리나라의 대부분 콩은 장단백목입니다. 장단백목, 장단콩이라고 하죠. 지금은 그 장려 품종으로 장단백목에서 주로 다 육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수윤이가 얘기했지만은
열대지방의 그 극만생종, 즉 저런 식으로 계속 꼬투리가 열려지는 거는 미국 콩 종류입니다. 미국에서.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짧은 지금의 현재 콩, 아까 뭐 유한, 무한 이런 말들을 했었죠. 그 대표적인 그 우리나라 최초의 장려 품종이 바로 힐콩과 은대두입니다. 아까 힐콩과 은대두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수집되는 콩들의 원조 지금 것들이 저는 이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단백목에서 시작돼가지고 첫 번째 장려 품종을 해놨던 게 바로 한국 최초의 육성 품종이 광교입니다. 광교. 토종학교 광교. 예. 1958년에 그 장단백목이랑 6935가 이제 일본 품종입니다. 그래서 잡종 세대로 해서 육종한 건데 이것은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무난한 그리고 그 특성이 장단백목과 비슷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중립입니다. 콩알은 중립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보리 후작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장단백목보다 20-30% 수확량이 높은 걸로. 그래서 또한 거기에서 광교에서 계속 그 신품종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집되는 콩 중에 광교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래종 콩이라고 하는 것들이 광교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림이 있습니다. 강림. 이 강림은 금강대립, 금강재래종 콩이죠. 금강대립과 농림 1호를 분리세대해서 육종한 거, 선발한 겁니다. 털색이 갈색이고요. 그 다음에 원줄기가, 본줄기가 굉장히 툭툭합니다. 그리고 눈색이 검습니다. 그 다음에 광교보다 콩알이 굵습니다. 광교보다 13% 이상 수확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 또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종자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북태입니다. 동북태. 1967년에 일본에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노인네들이 라이댕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라이댕. 자, 동북태입니다. 이거는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려되어 있습니다. 황색이고요. 눈색은 담황색입니다. 지금 이렇게 담황색 있죠? 투명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나 시드름병이 좀 약해가지고 사실은 동북태가 계속 유지됐을 가능성들은 조금 적습니다. 그 다음에 1958년에 봉의가 장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품종 링컨과 일본 품종 6935가 교잡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봉의는 다 강원도의 장려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적 특색에 의해서 이제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6935입니다. 6935 많은 것에 교잡해가지고 한 건데 이거는 일본 유구 지방에서 재래된 재래종 콩입니다. 재래종 콩인데 이거는 중립입니다. 콩알이 중간에서 작은 것에 이제 가 있고 그 다음에 밀식 효과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종들이 밀식이 돼도 좋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6935와 해서 선발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을 아주 유력한 품종입니다. 은대두입니다. 은대두. 이 은대두 같은 경우가 일본 농사시험장에서 도입된 건데 극만생종입니다. 늦게 수확되는 종자죠. 그리고 중대립종입니다. 굉장히 굵습니다. 굵고 그래서 은대두와 지금 얘기하는 힐콩은 제주도 이번에 토종씨앗 수집에서 필히 찾아낼 하나의 콩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힐콩은 1960년 미국 오크라이오 마주 맞아요. 거기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부 지역에서 도입이 된 거고요. 장단백목보다는 숫기가 늦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밀볼이 뒷구루가 안 돼서 제주도에서만 재배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힐콩을 중심으로 한 재래종이 그러니까 그 종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힐콩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힐콩은 되게 소립종인데 나물용, 그 다음에 기름 짜는 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차교는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 토종 시드림에서는 차교 방식을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차교하는데도 힐콩은 메주콩, 나물콩, 그 다음에 차교용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용도로 만족시켰던 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콩을 지금 찾아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만 재래종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하만 재래종이 굉장히 많이 장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는 재래종도 품질이 우수하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장려했던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장단백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 중남부 지방에서 쭉 대했던 거죠. 그 다음에 충북백이라고 해서 역시 충북에서 수집된 재래종이 있습니다. 눈은 담갈색입니다. 그 다음에 흰꽃이 핍니다. 이거는 명확히 특성이 있으니까 털은 회갈색입니다. 그리고 광두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전라남도에서 수집된 콩입니다. 중소립이고 눈은 담갈색이고 꽃털이 그 털이 흰색입니다. 그 꽃털이. 그리고 흰색 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익산재래가 있습니다. 익산재래는 저희들이 보급했던 한 품종이기도 합니다. 익산재래. 그 장단백목과 비슷하다. 그 다음에 대립종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꼬투리가 잘 터지고 눈색은 암갈색입니다. 눈색은 암갈색이고 자주색꽃입니다. 자주색꽃.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했던 부석태가 있습니다. 이 부석태는 실제적으로 저는 하나가리콩에서 나왔는 줄 알았는데 애초에 재래종입니다. 재래 수집종입니다. 1948년도에 수집된 종자입니다. 부석태인데 한 아가리콩과 좀 비슷하죠. 만숙이 되고 만생종이라는 얘기죠. 22g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자색꽃입니다. 털이 백색입니다. 털이 백색. 근데 이 탈립이 잘 돼가지고 지금의 부석태는 탈립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부석태 하지요? 예, 부석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금강대립입니다. 우리가 이 금강대립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재배됐던 재래종입니다. 가장 큽니다. 33g입니다. 굉장히 극대리죠. 이게 한 아가리콩과 또 유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꽃은 백색이고 털은 회갈색입니다. 눈은 단갈색입니다. 그 다음에 황색입니다. 그래서 24개의 장려 품종, 즉 육종 품종 또는 이 재래종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다 파생된 지금의 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좀 잘 보셔서 올해는 저희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완주도 마찬가지고 이 유사 품종이 할머니들이 그때 지금의 할머니들이 그때 품종을 유지했을 가능성들이 크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힐콩 같은 경우를 조금 힐콩이라고 분명히 해서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 다른 말들이 좀 붙어져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토종 시드림에서는 기름, 차교용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찾아낼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서로 질문하고 얘기 나눌 거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은 오늘 백수연 어때요? 발제 잘했죠?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잘했습니다. 예. 자, 질의응답. 네. 아까 콩 쳐주는 거 수터 접과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제가 콩은 일단 정풀정 식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밭에다 심으니까 그런데 풀하고 같이 심으면 모든 콩들이 다 덩쿨져서 같이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풀정 식물의 성질을 이렇게 업계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하는 게 5월 이전에 심는 콩들은 1차 적과를 하고 이제 2차 적과하고 3차 적과까지 하는데 6월
6월달 이후에 심는 콩들은 대부분 다 젓갈을 안 해주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열매를 맺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햇빛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콩을 심는 사람들이 그 콩을 많이 먹기 위해서 벌레를 잡기 위해서 농약을 치거든, 이파리 같은 건데, 콩은 차라리 벌레를 잡지 않아주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그 메뚜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콩잎을 갉아먹어서 구멍을 놔주게 하면은 그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콩 이파리를 훑어주는 게 콩 열매가 대충 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이파리들을 훑어주는 게 아니라 윗이파리들을 따주고, 이제 옆에 그 저기들은 안 따주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는 그 전에는 콩이파리를 손대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기억에 그 콩 꼬치가 맺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콩 이파리를 일부러 가서 뭐 소나 그참 토끼 같은 거 먹이라고 가서 푸듯이 콩잎을 다 훑어다 먹이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데, 뭐 저기 할 때는 필요할 때는 이제 배기물 작업을 해야 될 때는 낫을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예추기 같은 걸 해서 이름을 딱 치고 다니는 작업을 좀 수월하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요, 다른 메뚜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노린재죠. 노린재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꼬투리가 맺을 무렵이죠. 그때 엄청 개화기 때부터 실제적으로 나와서 거의 콩잎들이 빈 깍지가 나오고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노린재 피해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그게 이제 좀 문제죠. 해보니까 어떤 콩들은 똑같은 밭에 심어도 어떤 콩들은 노린재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콩들은 유난히 네. 장단백목 예전에 그 채송용으로 몇 개 심어봤는데 집중적 거의 달라붙어가지고 거의 피해를 종자도 못 거둘 정도로 같은 밭에 심어도 이제 너무 노린재 피해가 심하다면은 품종을 바꿔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품종 특성할 때 저희 밭에도 마찬가지예요. 노린재 피해가 엄청 심했던 놈이 있고 노린재 피해가 거의 없었던 놈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품종 특성 그 편에서도 있죠. 대체적으로 진한 부엉다리 콩 쪽, 이쪽이 진한 쪽 콩들이 노린재 피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참조하셔야 되겠죠. 그것도 저기 이제 제가 이제 워낙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농사를 지으니까 자세히는 못 봤고, 이제 전에 이제 그 다수학이라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둬가지고 이제 재배를 할 때 그때 이제 경험했던 것은 그 가장 큰 게 그 시기를 조절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노린재가 그 즙을 빨아먹고 할 때 그 생육 과정이 있거든요. 그 생육 과정을 피해서 그 꼬투리가 달리고 열매가 이거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씨앗을 그 콩을 심는 시기를 정했어요. 그 해마다 또 이제 그 저기 일지를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콩을 심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이렇게 좀 더 이제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제가 하는 게 이제 콩을 심는 시기를 조절해서 노린재가 번식할 때 그 콩꼬투리에 이제 파고 들어가서 이제 알을 낳거나 즙을 빨아먹거나 할 때 그때를 이제 넘어가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다 그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이 감꽃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콩을 심어라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그 잘 조정이 되면은 그나마 이제 그게 잘 거쳐 넘어가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빠르거나 너무 이르거나 그러면 그 저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콩꼬투리가 어느 정도 여물었을 때는 노린재가 즙을 빨아먹고 싶어도 못 빨아먹고 이제 단단해서 그러고, 연해서 딱 빨아먹기 좋을 때 딱 그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면 이렇게 노린재 피해가 심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노린재가요, 처음 알을 쓰는 시기가 우리나라 남부지방 같으면 4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아마 산란을 시작을 합니다. 즉 그때부터 아마 피해를 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부지방 넘어가면은 5월 한 11일부터 작물에 피해를 줍니다. 중부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저기 이제 우리나라 강원도 북부지역, 경기도 칠흑산 지역 가면은 5월 한 말경, 6월 초 되면 아마 작물에 위해를 가는데, 지금 벌써 동화지역도 톱다리 노린재, 개미어리 노린재, 자른 노린재, 참노린재, 매노린재 다 있습니다. 포진망을 설치해 보니까 한 방에 한 4-50마리씩 벌써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이게 전국으로 하면 노린재가 다 확산이 돼 있는 상황이고, 얘들은 콩이 지금 같은 시기면은
어느 시기에 밭에 들어가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른자가 지금. 어느 시기에 너희들이 콩을 심어봐라. 우리가 못 먹나. 이런 상태더라고. 벌레들이. 그러니까 그게 많이 맞는 게 제가 콩을 갖다가 14년, 5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예전에 경기도 시흥에 있을 때는 사실은 콩 노린재 피해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리고 시기에 대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내려오고 제가 불과 2011년도, 12년도, 13년도까지만 해도 피해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 와서 지금 이 집에 와서 작년이죠. 작년부터 노린재 피해가 극심하게, 그러니까 시기와 무관하게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벌레들이 어떤 시기와 무관하게 우리가 이제 시기 파종이라는 건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올콩이나 이런 의미에서나 작용을 하지 실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파종 잡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확량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근데 대신 우리가 충에 대한 부분을 시기로 조절하기에는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은 올콩이 안 맞다는 거. 네. 굉장히 더워서? 그리고 노린재 피해도 엄청 극심하고 근데 파종 기간하고 잘 안 맞아요 여기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건 거죠. 우리가 농사는 쉬울수록 좋다. 그렇죠? 농사가 쉬울수록 좋고 간편할수록 좋은 것이 실제로 어려운 것은 인간에게 맞지도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려운 것들은.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수많은 재래종 콩과 다른 여러 가지 콩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거기에 맞는 콩들을 재배하는 것들이 거기서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경험으로는 콩 특성집 여러분들 다 하셨죠. 거기 보십시오. 노린재 피해가 극심함, 적은 편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특징들을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습해의 부분에서도 똑같은 습진 부분인데 습해가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알이 큰 것들은 다 힘들었다. 그 아무래도 그 햇빛이라던가 그렇죠? 작년에 태풍이라던가 이런 기후적인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그 GPA도 콩의 GPA도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부터. 아, 콩 GPA?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쥐가 한 80% 다 까먹었어요. 그 전에 한 번도 제가 까먹힌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고양이 키워야지. 그러면 고양이 갖고는 해결이 안 돼. 고양이가 밭에서 안 노는 거네. 근데 GPA 소식이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쥐 서식 환경을 좀 해결을 해줘야 돼. GPA가 나락도 먹고 콩도 먹고 다 먹어요. 우리 여기에서는 나락이 쥐가 나락을 쥐가 먹은 것 같아. 누룽지벼. 그거 이번에 조심해. 밀도 엄청나게 그냥 딱딱 끊어서 먹어버리거든. 밀도 다 먹어요. 맞아, 쥐새끼가. 밀도 먹고 GPA에 대한 날아가서 먹더라고. 피해가 아니라 본래 쥐랑 나눠 먹기 때문에 이제 사람. 아니요, 근데 싹 먹어. 나눠 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뭐 나눠 먹는 수준이 아니야. 500평 심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500평 심으면은 콩을 일반적으로 해서 한 5가마에서 8가마 수확을 해야 됩니다. 지가 쓸고가 한 가마가 안 나옵니다. 그건 나눠 먹는 수준이에요. 나눠 먹는 수준이 아니야 요즘은. 그래서 GP에 대한 것들은 저도 좀 생소하고 그래서 GP에 대한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좀 한데 중요한 겁니다.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를 일어난다는 얘기는